35.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건축가인 제가 63 여인의 젖은 손길에 이토록 타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듯 내려온 시골 마을. 그곳엔 쪽빛 물이 든 손으로 천을 짜는 고혹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천 사이로 오고 가던 숨결. 그리고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별채의 문. 과연 그날 밤 빗소리에 묻힌 두 사람의 탄식 뒤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 상처를 치유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이성을 마비시켰던 그의 여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한 건축 사업이 부도로 이어졌고 저는 빚쟁이들을 피해 연고도 없는 깊은 산골 마을 청열리로 숨어들었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는 빈집을 고쳤으며 숨죽여 살던 제 눈에 유독 기와 선이 아름다운 한옥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천연 염색 공방 연화제였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본 건 바람이 몹시 불던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널린 형형색색의 천들이 춤을 추듯 휘날리고 있었죠. 그 사이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모시적삼을 입은 뒷모습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꼿꼿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붉은 천이 제 얼굴을 덮쳤을 때 그녀가 다가와 천을 걷어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 길을 잃었어? 그녀 홍여사였습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피부. 하지만 눈가에 패인 주름은 깊은 우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뺏은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쪽빛 염료가 배어들어 푸르스름한 그 손. 죄송합니다. 바람에 이끌려서. 괜찮아요. 천이 사람을 불렀나 보네. 그녀가 옅게 웃으며 제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툭 하고 닿은 손길이 서늘하면서도 기묘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푸른 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물들이게 될 줄은요. 그녀의 뒤로 굳게 닫힌 별채 문이 보였습니다. 묘한 양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만 저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 홀려 그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도망자 신세인 제게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홍 여사는 공방의 일손을 거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무거운 염료 항아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동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홍 여사, 할머니의 시선이었습니다. 염색은 물과 불을 다루는 작업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염료를 풀 때면 공방은 온통 자욱한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턱선으로 뚝뚝 떨어지면 건너편에서 천을 젓던 홍 여사가 저를 빤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용주가 일꾼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감정하듯 혹은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끈적했습니다. 준서 씨, 등 좀 펴고 해. 젊은 남자가 벌써 허리가 굽어서야 원. 그녀가 다가와 제 젖은 등 위로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얇은 티셔츠 한 장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손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근육이 바짝 섰네? 긴장했어? 아닙니다. 그냥 더워서요. 제 대답에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손수건으로 제 목덜미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땀 냄새가 나쁘지 않네. 살아있는 냄새요. 그녀의 숨결이 귀민 머리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35인 제가 어머니 뻘인 할머니에게 성적인 긴장감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혐오스러우면서도 본능은 거부할 수 없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의 욕망 때문인지 숨을 쉬기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마당에 널어둔 천들을 걷기 위해 우리는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사정없이 내리꽂혔고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이쪽으로 헛간으로 옮겨요. 홍 여사의 외침에 젖은 천뭉치를 안고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헛간 안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모시 적삼 아래로 홍 여사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달리 할머니의 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춥지? 그녀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그녀의 쇄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좁은 공간, 섞이는 숨소리, 그리고 비릿한 흙냄새와 묘한 쪽빛 향기. 준서 씨, 눈빛이 위험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제 고막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한 걸음, 할머니가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깻잎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사람 마음이 빗장 풀리듯 쉽게 열리지. 그녀의 손이 제 젖은 가슴팍 위에 놓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손바닥을 통해 그녀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헛간 밖 빗소리 사이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치는 듯한 소리. 홍 여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일순간 공포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젖은 입술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묘한 기류 이후 저는 홍 여사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서 일하는 영숙이라는 아주머니가 그 진원지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영숙 씨는 마을 이장의 아내로 평소 홍 여사를 아니꼬워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이, 총각!
요즘 홍 여사님이랑 아주 찰떡이더라. 점심시간, 영숙 씨가 밥 공기를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일이 배우는 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남녀일은 밤에 문 닫아봐야 아는 거지. 근데 조심해. 그 집 터가 안 좋아. 홍 여사님, 혼자 사는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 영숙 씨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별채 말이야. 거기 밤마다 불 켜지는 거 못 봤어? 홍 여사님이 절대 들이지 않는 곳이잖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산 송장처럼 누워있다는 소문도 있고. 영숙 씨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 여사는 항상 해가 지면 별채 쪽으로 향했고 그곳은 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결에 맡았던 양냄새, 그리고 빗속에서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 함부로 덤비지 마. 젊은 객기로 덤볐다가 인생 꼬인 놈 여러 봤으니까. 영숙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오히려 제 안의 호기심과 금기에 대한 갈망을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름답고 고독한 여인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의심이 싹 텄지만 이미 저는 그녀라는 늪에 발목이 잠겨버린 뒤였습니다. 며칠 뒤 홍 여사가 저녁 초대를 했습니다. 좋은 술이 들어왔어. 오늘 작업도 고생했는데 한잔 하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옥 대청마루. 은은한 조명 아래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의 작업복이 아닌 짙은 보라색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선이 드러나는 옷차림이 그녀를 더욱 위태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했습니다. 받아요. 직접 담근 청주요. 그녀가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습니다. 준서 씨는 내가 늙은이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요. 말은 잘하네.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잔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른 탓인지 할머니의 볼이 발그레 했습니다. 나는 말이여, 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어. 염색물에 손 담그고 늙어 죽는 게 내 운명이라 생각했지. 근데 준서 씨가 온 뒤로 자꾸 거울을 보게 돼. 내 주름이 밉고 거친 손이 부끄러워져.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욕심이 나. 당신의 그 젊음이, 그 뜨거운 눈빛이 나를 미치게 해. 그녀의 고백은 제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거리. 그녀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제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를 탐했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할머니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애원인 동시에 거부였습니다. 안 돼. 여기선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눈은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장창! 별채 쪽에서 유리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홍 여사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죠? 별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고양이요. 고양이가 들어갔나봐요. 그녀는 다급하게 제 팔을 뿌리쳤습니다. 준서 씨, 오늘은 이만 가죠. 제발. 하지만 가라고. 제발 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없고 공포에 질린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닫힌 대문 너머로 홍 여사가 급하게 별채로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리.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까지 알게 올 거예요? 그녀의 울부짖음. 그리고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남자의 목소리. 저는 담벼락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 집엔 홍 여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금기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공방에 늦게 나갔습니다. 홍 여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술이 과했나벼. 별채에 남편분이 계신 겁니까? 단도직입적인 제 질문에 빗자루를 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려, 살아있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기 전까지 도박과 외도로 가산을 탕진하고 홍 여사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진 후에도 정신만은 온전해서 눈빛과 쉰 목소리로 할머니를 감시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내 감옥이여. 내가 다른 놈 만날까봐, 내가 행복해질까봐 죽지도 않고 날 지켜보고 있어.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하지만 당신을 안고 싶었어.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다가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욕망이 아닌 연민과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공허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영숙 씨와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대낮부터 끌어안고 난리 났네. 영숙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병든 남편 두고 젊은 놈이랑 바람났다.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 그러는 둥 말들은 부풀려져 우리를 옥죄어왔습니다. 홍 여사는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꽤 큰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빚 갚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떠나. 여사님. 준서 씨, 당신은 아직 젊어. 나 같은 늙은 노친네 진흙탕에 빠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요. 나는 내 업보 안고 여기서 죽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과 할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공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엔 여전히 쪽빛 천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천들 사이로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울지도 않은 채 그저 묵묵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가끔 푸른색을 볼 때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 흙냄새를 맡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감옥에서 천을 짜고 있을까요? 아니면 빗장 풀린 마음으로 또 다른 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인생 가장 뜨거웠고 가장 슬펐던 그해 여름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쪽빛 얼룩처럼 제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